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즌2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장 상당히 어려울 때 오셨네요. 이번 주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약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였다 보니까 이럴 때 접근을 더 열심히 해야 할지 일단 오늘 뛰고 있는 게 방산주 쪽 움직임밖에 저는 눈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 분위기 한번 훑어주시죠. 좀 사이좋게 좀 지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쪽 왜 갑자기 또 너무 그러고 있는지 안타깝네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가 갑자기 이제 치솟고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에 좀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건반사식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방산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글쎄 이렇게 좀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조금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뭐 좀 석유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유가요? 예, 유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란의 어떤 좀 핵 요 이제 이슈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좀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뭐 이제 폭격으로 이어지다 보게 되면 이제 중동 리스크 고조라든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확대 재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신정부 기대감 이후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으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락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뭐 이제 다시 좀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전략을 세워보자면 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좀 이 지수가 원체에 좀 가파르게 이제 좀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좀 매수 타점을 좀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 사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 구간에 그래도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뭐 오늘의 뭐 하루에 좀 이런 좀 변동성에 너무 좀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하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수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 관계자는 이란 정권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이번에 관여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산주 단에서는 LIG 넥스원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남북경협주 저희가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저희가 네, 남북경협주 다뤘잖아요. 말씀 주셨던 좋은 사람들 어제 네. 이어서 오늘까지 긍정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대아티아이나 아난티 같이 남북경협주가 오늘 또 같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방금 전에 오히려 이럴 때 남북경협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뭐 니들은 싸워라. 우리 좀 사이좋게 좀 지내볼란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역시 창의력. 국장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인데 되게 웃긴 게 이제 그날 방송을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막 경협주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송 나온 거 이제 가끔 그 이제 이 다시 보긴 하는데 팬이 많아요. 아니 없어 하나 댓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이제 시간으로 경협주가 많이 올라간다 해서 저도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경협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경협주가 좀 급등한, 오늘도 경협주가 대체로 좋습니다. 네. 이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경협주가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급등한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제 중단이 됐죠. 어제 아주 떠들썩했죠. 예, 사실 이걸로 해서 이제 좀 시세가 촉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좀 기름을 부은 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대남 방송을 또 멈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엮기 참 좋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 미국 트럼프도 지금 김정은과의 네. 이제 서신 교환에 이제 긍정적인 거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좀 더 불을 지피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과의 대화 채널에 뭐 빠른 어떤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달력을 보니까 내일 모레가 6월 15일이더라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의 또 2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일에 정말 뭐가 많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또 이제 뭐 북한 관련한 또 이런저런 또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잠깐 어떤 이제 좀 한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포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협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금 지금 이제 이 살아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니들은 싸워 우리는 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한다라는 좀 그런 쪽에 네. 좀 작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아난티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어제 장중에 기록하고 뭐 애프터 마켓에서도 막 와. 급등하고 지금 불과 뭐 한 이틀 사이에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고 안에는 데아티아이 이 종목도 이제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저께만 이제 여러분들께 경협주를 미리 우리가 좀 스터디해 놓고 준비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일부 이제 개성공단 종목 위주로 이제 시세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이나 이제 JST나 같은.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군집성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철도 쪽도 움직여 버리고 금강산도 움직이고 또 오늘은 또 이제 경협주 내에서 좀 비료 관련한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협주의 지금 최근의 흐름은 일단은 좀 군집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난티하고 데아티아에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비료 관련주들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너무 올라버려서 예. 경협주 관심만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경협주의 그 시나리오별 전략 말씀드렸죠. 그 다시 맞아요. 한번 띄우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고 가보자 이거죠. 크게 두 개로 나뉘었죠. 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남북 직접 대화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지난 며칠 사이 트럼프도 이제 김정은 언급을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판이 커지는 이런 이제 네. 양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직접 대화 수준 이건 뭐냐면 결국 이제 유엔 제재, 종전 선언 이제 이걸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종전 선언과 이제 유엔의 어떤 제재 완화가 선행이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협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뭐 개성공단이나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남북 협의만으로도 이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주가 이제 먼저 이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신원이나 아난티, 모나용표 근데 아난티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그 작용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과의 교류를 이제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북미 대화로의 이제 확대 시나리오까지 이제 동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군집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어제 데아티아이는 철도죠, 철도. 근데 철도는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뭐 어디 그 가가지고 이제 실측인하고 계측인하고 앞으로 철도를 놓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결국 철도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이제 깐다든지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유엔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철도주가 어제 급등을 하고 이제 비료주도 이제 꿈틀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건설 장비나 아니면 인도적인 뭐 어떤 유엔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서 뭐 의약품이나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비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저는 이제 남해화학이나 이제 에스트래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이제 꿈틀대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판이 커지고 있다. 네, 판이 단순히 커져요. 남북 간의 네, 네.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시간대 제가 마지막에 아주 급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네. 종목 하나 받아볼 수 없을까요? 네. 그때 이제 TP 말씀 주셨는데 네. 이 TP도 급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다만 좋은 사람들이나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아난티, 데아티아이보다는 훨씬 움직임이 적어서 여전히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인지 신규 진입도 괜찮은지 가격이 좋잖아요. 궁금해요. 이거 차트 한번 TP 한번 보죠. 네네. 자, 제가 바닥권에서 이건 이제 상법 개정하고 경협을 이제 동시에 머금은 종목이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뭐 TP 같은 경우에 이제 PBR 3배 저평가고 작년에 영업이익 500억 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700억대밖에 안 돼. 오늘 좀 올라서 이제 800억 됐을라나?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상법 개정으로 두들겨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TP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의 이제 토지 이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성공단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주의 후속주 개념일 수도 있고 상법 개정의 뭐 지주사 후속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나름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나름 좀 급등 시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1,600억 원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가격 메리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접근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난티, 뭐 대아티아의 추격 매수 뭐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이제 그냥 들고서 왜 자꾸 심장 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 종목들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장이 두꺼운 게 아니라 그냥 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겁이 없으니까 그냥 더 간대더라고 그냥 막 뭐 급등한 종목 뭐 쫓아가셔갖고 막 물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놈이 저거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제 이러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 종목은 적어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변동성이 아주 적은 상황이니까 뭐 TP는 지금 가격에서도 뭐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보여드린 표 중에서도 관심 종목군 중에 요 S 트래픽은 좀 볼만하네요. S 트래픽. 왜냐하면 이제 S 그 트래픽. 어제 이제 대아티아이가 막 애프터마켓에서 막 급등을 하고 푸른 기술이니까 이게 다 철도주거든요. 네. 철도주인데 이제 S 트래픽은 아직 그러니까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주 이제 가격이 이제 아직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뭐 경협주를 내가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야 되겠다 싶다면 뭐 TP와 더불어서 좋은 가격 그리고 이제 ST래픽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그 철도 관련한 이제 그 교통관제 시스템을 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그 미국 지하철의 그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을 공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그걸 수주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달 하순에는 뉴욕 메트로 쪽에 지금 이제 입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수주가 된다고 하면 요건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TP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기서 이제 새로 좀 경협자나 좋은 가격에 끼워 넣어 볼 만한 종목이라면 S트래픽 이렇게 좀 S트래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P하고 S트래픽 바닥권 매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동안 코스피 정말 많이 올라서 2,900 위로 올라탔고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요. 코스닥이 그거에 대비해서는 탄력이 그동안 적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 따라가는 아우 느낌으로 2차 전지 보자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뭐 오늘 말고요. 좀 다음 주나 앞으로 좀 봤을 때 2차 전지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지수가 이제 2,900을 넘어서는 이런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지금 증시 주변 자금들이 막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이제 객장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뭐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도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을 이제 하나 이제 세를 이제 줘서 이제 전세금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주식을 좀 이제 해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정부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이제 좀 육성하고 좀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런 돈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소외돼 있고 이제 좀 이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쪽 대표적 그래서 이제 거론되는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에스테 이런 초대형주 이런 쪽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면서 이런 쪽에 저가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화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어떤 이 추이를 이제 추적하기 위한 이제 인덱스 ETF예요. 네.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오늘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은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약 한 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5% 정도면은 좀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덜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이제 하회하고 있는 대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시장 오른 만큼 이제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신규로 이제 시장에 이제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은 지금 이제 팔딱팔딱 뛰고 있는 뭐 조선방산 쪽을 선호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으면서 좀 주가가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이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만큼 이제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희망 고문을 하다가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쳤나 싶어서 들어가게 되면 좀 올라가다가 전저점 깨고 그죠? 지하실로 계속 예,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양치기 소년짓거리들을 계속 이제 해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좀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는데 또 이러다 말지 그죠? 아니면 이제야말로 이제 비로소 이제 추세를 잡고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은 하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신정부 어떤 기대감이나 이제 이 유동성이 이제 이 증시에 유입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이전보다는 환경 자체는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일단 좀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상황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리스크가 될 만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잘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 볼게요.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지하실 새로운 층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가 이제는 양치기 소년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기대감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전보다 조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신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형 IRA 법안. 네. 요거거든요. 요거 골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탄소 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재생과 2차 전지를 아울러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법안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내일 모레 15일 날 이제 발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 보면 신정부의 어떤 좀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좀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넘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가 되면 뭐 통과는 뭐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좀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정부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기후 에너지부 이것 다 이제 2차 전지 이제 신재생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아리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은 지금 이제 이전보다는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바이오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사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2차 네. 전지는 또 이러다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한번 좀 서가 봐야 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속아 볼까? 예, 뭐 좀 이제 그런 좀 국면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자꾸 이렇게 밀당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좀 괜찮다 보는 종목 있을까요? 밀당 저랑 하지 마시고 시장하고 하시는 거예요. 종목하고. 종목이랑? 네, 그리고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요? 네. 아니요.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이 네.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는 반등 강도가 이제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예.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될까 이번에 한번 서가 볼까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을 약간의 좀 이제 확신으로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엔 대표주가 움직여야죠. 예를 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아니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그래도 이제 군집성을 가지면서 이제 추세를 좀 잡아줘야지만이 이제 2차 전지의 그 다음 단계를 네. 우리가 좀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유독 이제 좀 스윙 상승률이 이 좋은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리 뭐 날고기고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셀 3사가 추세를 잡지 못하면 저 시세가 오래 못 갈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제 어떤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동생들이 따라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그런 상승 패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얘기할 때도 SK하이닉스는 좀 추이가 좋은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만큼 지금 못 따라오고 좀 주춤하다 보니까 비실비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반도체 어떤 섹터 전체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SK하이닉스나 이제 뭐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손잡고 거의 나란히 가는 추세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이 더 이제 이 어떤 에너지를 날아가죠.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대형주군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더 이제 시세가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소부장 쪽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소부장은 또 오히려 레거시 쪽이 또 강한 것도 뭔가 이 반도체 논리가 좀 괴리돼 있는 시장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볼 때도 예를 들면 코스피 대형 제약주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논리가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은 뭐 CDMO나 뭐 이런 쪽이 좀 이제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는 케이스라면은 네. 코스닥 쪽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놓고 보게 되면 얘들이 같은 논리로 군집성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사야 돼? 뭐 그러니까 약간 그죠? 아, 삼성 SDI는 예. 진짜 재미없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어쨌건 오늘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걸친 어떤 그 유상증자 관련한 어떤 이슈는 이제 오늘로써 일단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은 하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전저점을 지금 안 깼으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 달에 한 5% 정도밖에 못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 수익률은 좀 하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상승 기울기를 좀 올려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배터리셀 3사가 어느 정도 군집성을 가지고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중형주급. 그러니까 이제 2등주급이 이제 추세를 같이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이제 중소형 어떤 2차 전지주들이 시세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이제 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조들이 이제 뚜렷하게 확보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도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러다 말 것을 대비해서 트레이딩으로 일단 접근해 보실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트레이딩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셀 3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삼성 SDI 쪽으로 일단은 좀 진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그러니까 LG엔솔과 삼성 SDI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약간 2차 전지는 들어가도 아무리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는 끌고 가기 무서운 게 중국에 아무래도 CATL이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그쪽은 점점 커지는데 한국의 3사 배터리셀은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장기는 좀 아직 여전히 보수적이시죠.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슬퍼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초치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지난 이제 몇 년 동안의 어떤 캐즘 구간에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좀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꺼내면은 안 사지, 그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논의해볼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은 정책 기대감과 이제 자금 유동성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믿어보자라는 쪽에서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번 정부에서 이 한국형 IRA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목적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시세가 나고, 실제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닌 거죠. 네. 이를테면 지금은 정책 기대감과 유동성만 가지고 2차 전지를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추세를 잡았을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어떤 경쟁력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들이 시장에서 하나둘 이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추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아직까지 중장기로 보기에는 단계적인 그런 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느낌. 이스라엘 국방부는 수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와 지금 이란 영공 사이에는 민간 항공기가 거의 없어진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폴리마켓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급등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 역시도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곧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본다고 하면 오후장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이제 어떤 돌발 이슈로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 땐 좋은 쪽으로 말을 보태기 마련이고 네. 나쁜 얘기가 나오면 나쁜 쪽으로 말을 보태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속보에는 뭐 폴리마켓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뭐 푸틴이 핵 타령 한두 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뭐 제가 이제 뭐 국제 정세나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의 포격을 과연 뭐 미국과의 사전의 교감이 없이 했겠느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뭐 부인하고 있지만 예, 옆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자지구 폭격이나 그런 거 뭐 지들 멋대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란에 대한 포격을 과연 미국과 사전 교감이 없이 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그렇게 확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트럼프가 또 밟을 수도 있다라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오늘이나 뭐 주말 사이에 뭐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갈 개연성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대부분의 일은 일단 잘 안 벌어져요. 물론 이제 기우일 뿐일 수 예, 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제 피곤해지긴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도 지금 잠깐 보니까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이네요. 다행히. 네, 낙폭을 2,900 다시 좀 회복을 줄이고 했습니다. 있네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린 지금 어쨌건 간에 대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걔들은 싸우더라도 우리는 좀 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경협주 이슈도 있고, 경협주. 예, 그리고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또 그런 어떤 좀 수급들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좀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좀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동 쪽의 리스크 상당히 분위기 험악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은 반등을 일부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900선에서 턱걸이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장은 막 적극적인 매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포감에 파는 그런 전략은 좀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